이쪽에서 처음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쪽에 처음에 앉아주신 소민 씨가 가운데, 윤지문 선배님이 여기 이쪽에 처음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밑에 문 있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감독님하고 배우분이 먼저 인사 말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 인사 말 부탁드리고 배우분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 말씀하시고 인사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먼 길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연 역을 맡은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윤지훈입니다. 아빠는 딸에서 아빠 역할을 맡은 아빠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네, 저 가운데 쪽에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일단 그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특히 윤질문 배우님 여고생 연기가 너무 정말 잘하셔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봤는데 두 분이 이렇게 영혼 체인지 코미디를 하시면서 윤질문 배우님이 그 여고생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선님 배우님이 아재 연기를 하시면서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어떠신지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그 역할이 뒤바뀐 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고요.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봤고, 예, 아빠, 그러니까 딸 역할이죠. 하면서 참 이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정소민 양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예, 감독님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재밌게 잘 나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잘 될 것 같네요. 선배님 혹시 그 아까 연기하실 때 혹시 이제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두 번째 질문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지? 네.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 그 촬영하면서 그 뭐랄까 즉흥적으로 한다. 즉흥적으로 이제 막 나오는 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현장에서 많이 웃죠. 예. 예측치 못한 어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아까 보면은 손잡고 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집 앞에서 그 지호라는 남자친구 그걸 뛰는 장면 같은 경우도 원래 그냥 걸어가는 건데 제가 그냥 막 뛰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민이 형이 막 웃는 바람에 그때 이제 NG가 났었고요. 네. 그런 장면들 기억나네요. 쇼핑백 장면도 돌 때 머리 툭 치는 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그냥 이제 옷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 이미도 씨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의미로 한번 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선배님이 그걸 받아서 그냥 쇼핑백을 확 돌려가지고 그 강기영 씨 머리를 치는 장면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더불어서 소민 씨도 영화 이제 처음 보셨을 때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선배님처럼 오늘 처음 영화를 본 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았는데 도연 아빠로 한참 찍다가 다시 도연이
학교 씬을 찍을 때 어색했을 만큼 어느 순간 아저씨가 더 편해져서 감독님이 좀 걱정을 하실 정도로 다른 작품 구성을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루비스트 박고치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제가 장편 첫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연출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까 좀 신경 쓰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코미디라는 장르가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이 많아가지고 여기 좋은 배우분들하고 일을 하게 돼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 그 입봉작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사실 그 관객과의 소통에 가장 중점을 뒀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쉽고 의도하는 대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족들이 다 봤으면 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 관객의 층을 넓히기 위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 있는 기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브릿지 흥지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두 배우 공통 질문 드릴게요. 영화에서 춤추는 장면이 재밌었는데 서로 상대방의 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도전에 이제 박명수 씨가 나왔는데 그때 촬영할 때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민 양은 워낙 춤을 잘 무용하지 않았다고 무용을 무용을 했었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춤에도 잘 추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막대기가 기도하는 거 잘 췄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나 혼자 추시는 거를 오늘 처음 풀로 다 본 건데 너무 몸 라인이 요염하게 카메라에 크게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몸선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춤을 추는데 저는 절대 저렇게 못 추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요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네. 그리고 박명수 씨랑 촬영할 때 어땠었는지 그 얘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사가 거의 애드립이셨어요. 그래서 매 테이크 갈 때마다 다른 대사를 치셨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선배님도 저도 너무 긴장해서 한마디도 놓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듣다가 리액션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지만 너무 재밌었던 씬이었던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한 씬이지만 너무 임팩트 있게 딱 역할 이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아빠는 딸이 일본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체인지 소재라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나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소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꼭 택해야 했던 이유와 또 원작에서 좀 얼마만큼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꼭 담아보고 싶다 이렇게 중점을 두신 게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이제 여고생을 실제로 관찰하기 위해서 여고에 갔다가 이제 뭐 바바리면 이렇게 쭉 오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처음 아빠는 딸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고 이제 일단 그 바디 체인지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그 큰 장점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그 소재인데 칼이 되는 소재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거에 좀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촬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배우님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 또 특히 소미 씨가 이제 촬영 그 초반에 찾아와가지고 좀 길게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배우님들도 그 아빠의 마음, 소민 씨가 보여주는 아빠의 마음 그리고 재무 선배님이 보여주는 딸의 마음 이런 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년 남자다 보니까 여고생 쪽은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여고생 여고 앞에서 계속 그 관찰을 했었거든요. 등하교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거 아니면 복장 같은 거 그런 조금 말투 같은 거 그런 거 엿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좀 그 곱지 않은 시선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학교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김광석 씨 노래부터 시스타, 뭐 철이함이 좀 다양한 명곡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노래를 선곡하셨을 때 어떤 기준?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본을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대본에 이제 김광석 씨의 노래가 있었고요. 거기에 그 기다려줘는 아니고 사실은 서른 즈음에라는 곡이었었거든요. 서른 즈음에라는 곡이 참 좋은 명곡이고 또 이제 원래 대본에는 서른 즈음에를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도 있고 했었는데 촬영이 진행되면서 그게 바뀐 건데 기다려줘라는 곡은 그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노래 가사 자체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말이 꼭 이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아버지가 좀 딸한테 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다려줘라는 곡을 선곡하게 됐었고요. 그 외에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뭐 시스타 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미 씨가 부르는 뭐 삐딱하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세대에 좀 맞게 할 수 있는 곡을 좀 찾다 보니까 그 곡들이 나왔고 아까 그 정우 선배님이 춤추는 것도 그 연습 단계에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 비디오를 찍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춰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맨 앞에 제가 지금 맨 앞에 기자님 손 들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드리러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죄송한데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의 천상욱 기자인데요. 영화 잘 봤고요. 정소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1인 2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인 3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얼굴로 딸의 역할을 하고 딸의 얼굴로 아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레이션들을 통해서 아빠의 얼굴로 딸의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윤재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여고생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 젊은 날도 살고 그 위의 나이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소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나이가 든 역할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역할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나이 든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과도하게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감정선에 막 점핑이 막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어른 역할을 했는데 사실 남자들이라고 다 우락부락하지도 않고요. 어른들이랑 막 투박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율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해석을 잘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독님의 그 세세한 디렉팅을 다 받아서 하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때 사실은 관객들이 그 감정의 점핑을 못 느끼는데 본인은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촬영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모든 게 감독님의 공이고요. 네. 처음에는 어떤 남자 중년 아저씨의 몸의 형태나 뭐 소리를 내는 방식, 행동 양식 등을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부딪히는 지점이 그 중년 남성이 그냥 중년 남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직책과 무게와 삶의 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만년 과장이고 이게 아마 또 잘 나가는 어떤 사회인이었으면 또 달랐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만년 과장이었고 또 집에서는 약간 딸한테 무시받는 아빠고 그런 아빠의 무게를 제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아저씨인 척 하고 싶지 않았고 감독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서 그 지점을 제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기하는 동안 겪어보니까 내가 겪어왔던 시간에 대한 연기를 하는 것보다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연기가 훨씬 어렵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배의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도연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저랑 다르다 해도 어쨌든 제가 겪어봤던 여고생 시절 그 반항기 그리고 사춘기인 여고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상태의 경우에는 제가 너무 겪어보지 않은 간접 체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꿉놀이하는 기분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믿어버리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또 생각만 많아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기분으로 그냥 믿고 이렇게 풍덩 빠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기자님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네, 안 계신 것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그 영화 속에서 소민 씨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연리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습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느 점이 힘들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기타의 경우는 총 5, 6개월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촬영 시작 전부터 해서 중간 끝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는데 기타 자체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지만 끝나고도 계속 배워야지 마음을 먹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상태가 기타를 쳐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여서 그 지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처럼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좀 제일 저한테는 어려웠던 씬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 하는 것들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아저씨 연기까지 더해져서 해야 하니까 좀 어려웠던 씬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한테 이 영화 잘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한마디씩 다 부탁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수고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쑥스러우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고 용기 내고 서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사실 언제 봐도 누구랑 봐도 굉장히 유쾌하고 또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가족과 함께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영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은 잠시 이동해서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앞에 그 세팅 다시 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